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승리했지만 광주에서는 낮은 투표율로, 전남에서는 무소속 당선 등으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광주를 찾아 감사의 뜻을 전했고 정의당과 진보당도 선거 결과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각 당의 표정을 김혜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방선거 광주 지역 민주당 당선인들이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시장과 구청장, 광역의원 등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저조한 투표율에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 대선 패배 후에 꺼냈던 혁신을 석 달 만에 다시 꺼냈습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혁신하고 또 혁신해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미한 득표를 얻은 국민의힘은 지고도 웃었습니다. 서진 정책이 일정 정도 성과를 냈다는 평가 속에 이준석 당대표는 광주를 찾아 민심의 변화에 보답하겠다며 호남 구의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저희도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이 배출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은 책임을 갖고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이제 만들어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전남 도의원 2명과 광주와 전남에서 기초의원 11명을 배출해 지방정치 교두보를 마련한 진보당은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지역 정치권 제2당이었던 정의당은 초라한 성적표에 고개를 숙이고 성찰과 쇄신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달리 목포와 순천 등 전남의 기초단체에서는 무소속 후보들이 잇따라 당선됐습니다. 대선 이후에도 민주당이 혁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의 공천 파동 이후 무소속 전직 시장과 민주당 현직 시장의 재대결로 관심을 끈 목포시장 선거는 20%포인트 가까운 차이로 쉽게 승부가 갈렸습니다. 무소속 후보 박홍률을 시민의 곁으로 4년 만에 다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천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컷오프 탈락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노광규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10%포인트 넘는 득표율로 이겼습니다. 영광군수와 무안군수도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제치는 등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7개 시군에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의 아성으로 공천만 받으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진 전남의 시군이었지만 초기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시비와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돼 왔고 이후 후보들의 잇따른 탈당과 당원들의 친소 관계에 따른 분열에 유권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들 혹은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사유화하면서 국민을 위해 힘쓴다라기보다는 자기 권력을 위해 힘쓰는 모습들에 대한 실망감이었다라고 봅니다. 또 민주당이 패한 지역의 국회의원들 역시 패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이에 따른 선거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광주 시민은 10명 중 4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광주의 평균 투표율은 1995년 이후 모든 광역단체별 평균 투표율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았습니다. 투표장에 가지 않은 광주 민심이 보내는 메시지를 이성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장을 찾은 광주 시민은 45만 4,500여 명, 전체 유권자 120여만 명의 37.7%만 참여했습니다. 투표율 37.7%는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등 모든 선거의 광역단체별 평균 투표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대통령이 더불어당이 안 돼가지고 실망을 해가지고 더 안 해본 것 같아요. 투표를 안 한 거는 크게 저한테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한 거고 민주당이 이제 나오면 거의 당선율이 높은 걸로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봤었어요. 전문가들은 가장 낮은 투표율의 원인으로 우선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에서 대선 패배 후유증이 여전한 것을 꼽습니다. 또 무투표 당선인이 양산되는 등 민주당 독점 체제로 인한 빈약한 경쟁 구도도 한몫했습니다. 게다가 대선 패배 이후 무기력한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도 있었지만
정작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등이 지역 내 대안정당으로서의 기대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때문에 저조한 투표율의 배경은 민주당 독점 체제가 가져온 고질적 문제점이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세력을 재결집하는 어떤 계기로 지방선거가 작용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걸 유권자들이 거부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민주당에게 보내는 아주 준엄한 경고 메시지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 텃밭 광주 전남에서 싸늘한 민심이 쌓여 나타난 역대 최저 투표율. 유권자들은 반성도 간절함도 없는 지역 정치권에 또 다른 심판에 나선 건지 모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한편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광주가 37.7%의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한 민주당에 대한 경고라며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21은 어제 성명서를 내고 광주의 낮은 투표율은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 상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민주당 독점 체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민주적 정치 상황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자치21은 이번 지방선거의 참패를 거울 삼아 민주당이 뼈를 깎는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당선인을 포함한 선거사범 234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에서는 47명이, 전남에서는 187명이 경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 수수가 108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가 58명, 벽보와 현수막 훼손 등이 25명이었습니다. 해남군이 연면적 18,000여 제곱미터의 7층 규모로 새 청사를 마련하고 오는 7일 개청식을 엽니다. 해남군은 2004년부터 적립한 청사 신축기금 651억 원으로 새 청사를 지어 빚 없는 청사를 완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항내 공유수면 무단 점용과 불법 매립행위 등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합니다. 점검 대상은 조선 관련 시설 9곳과 위험물 관련 시설, 해상데크 등 모두 39곳입니다. 광양시는 6월 한 달간 주방용 불법 오물 분쇄기 판매 및 사용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받은 제품은 사용할 수 있지만 비인증 제품은 음식물 찌꺼기를 배출해 판매와 사용이 불법입니다. 여수시는 오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권익위가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소하는 권익구제 프로그램으로 여수시청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 상생카드 특별 할인 제도가 예산 소진으로 인해 이번 달 일시 중지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2019년부터 상생카드 발행이나 충전 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해왔지만 올해 국비 지원금이 줄면서 예산이 소진되는 대로 할인을 중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생카드의 발행이나 충전 규모는 1조 3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우체국 택배노조가 사측과의 임금교섭 결렬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임금교섭 과정에서 제시한 계약서는 수수료 인상분을 물량 축소로 무력화하고 계약 정지 조항으로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월부터 임금교섭을 벌여왔지만 최종 결렬됐고 노조는 지난달 20일 조정 신청을 내고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새벽 3시쯤 고흥군 포두면의 한 철골 구조 건물에서 불이 나 66제곱미터 크기의 건물을 완전히 태우고 1시간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집주인 65살 A씨로 추정되는 사망자 1명이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해당 건물에서 취미 생활을 하며 지내왔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5시 30분쯤 신안군 앞해읍의 한 교차로에서
농업 인력을 수송하던 소형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중상 1명을 포함해 20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최근 긴급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돕는 끄덕끄덕 학생보호망 사업을 가동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광주의 모 중학교 교육복지사가 한 학생의 가정을 방문해 열악한 실태를 파악한 뒤 교육청에 긴급 지원을 요구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시교육청은 자치단체와 함께 학생의 집안을 함께 치우고 세탁기를 설치해 해당 학생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명절 단오인 오늘도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체로 맑겠고요. 한낮 기온이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는데요. 광주와 담양 33도, 곡성 34도 등 내륙을 중심으로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맑은 가운데 기온도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더 높아 덥겠는데요. 내일도 광주의 한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광주 전남 전 지역이 흐리고 전남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누그러지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광주 19도, 장성 16도로 선선합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4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수 26도, 고흥 28도, 보성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7도, 영암과 강진 31도로 예년 이맘때보다도 1에서 6도가량 높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3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내일까지 바다 한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부분 구름이 많겠고요. 기온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